이거를 또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신림역 칼부림 사건 이 새끼 신상공개 됐어요.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까기로 결정됐기 때문에 이름이 뭐 조선이에요. 이름도 씨발 이름 따라가는 건가? 망했지. 그래서 얘도 인생 한 명 죽였고 3명 크게 다쳤고 그런 사건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 어떻게 길거리에서 칼 들고 다닌다니까 막 와 무섭더라. 여기가 이제 신림역 4번 출구에서 2블럭 떨어진 곳이에요. 묻지마 범죄죠.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고 33살입니다. 90년생. 살인과 살인 미수. 1명이 사망했기 때문에 살인이고 3명도 죽일 생각이었어. 이 새끼 의도는. 근데 피해자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로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당연히 뭐 혐의 인정될 것이고 왜냐면 CCTV가 이미 있잖아. 무기징역이지 않을까요? 기사를 보고 JTBC 보도기 때문에 저작권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소리만 들을게요. 대낮에 서울 신림역 근처에서 30대 남성이 길을 가던 남성 4명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1명이 숨졌고 나머지 3명도 크게 다쳤습니다.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지금 경찰에서 조사 중인데 먼저 박준우 기자 보도 보시고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남성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이거 넘어진 남성을 씨발. 무언가로 내려칩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쯤 섬뜩하더라, 서울 지하철 진짜. 신림역 인근에 3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부터 100m 이상을 이동하며 와 길을 미친 가던 새끼 뒷짐 시민들에게 지고 뛰는 거 봐. 흉기를 개찐따 같은 새끼. 뒷짐 지고 뛰는 이유가 뭐지? 칼을 숨기려고 그랬던 건가? 미친놈 개미친 새끼. 병신 새끼. 사건 경위부터 좀 보자면은 7월 20일이죠. 일주일 됐어요 딱. 오늘 27일이니까. 스마트폰 이제 초기화하고 컴퓨터를 망치로 부쉈대. 사건 저지르기 하루 전날이죠. 이 사건을 계획을 한 거지. 자기가 붙잡힐 거라고도 생각을 했나 봐. 증거인멸을 한 거죠. 계획범죄 아니다 뭐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가?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이 행동 자체는. 의미가 좀 없다고. 왜냐면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면 모르겠는데 잡힐 각오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 자 다음날 사건 당일이죠. 이게 2시쯤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 12시 3분으로 돼 있잖아요. 2시간 전입니다. 이 새끼가 인천 사는데 택시 타고 1시쯤에 할머니가 금천구에 사신데 집에 들렀다가 할머니 집에 그리고 오후 1시 57분 할머니 집 인근 독산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2개를 또 훔칩니다. 이게 흉기 2개를 훔친 게 이제 2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제 이 새끼가 하나는 그냥 훔친 거야.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얘가 좀 대가리를 굴린 건데 왜냐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스마트폰 초기화하고 망치로 컴퓨터 부쉈다. 그러니까 뭐 잠적할 생각이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니면은 이 새끼가 앉아서 가만히 있다가 잡혔잖아. 경찰 보고도 도망도 안 가고. 그런 거 봤을 때는 최대한 혐의 덜 받으려고 했던 건지. 왜냐면은 훔쳤다는 거 자체가 내역이 안 남으면 추적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대가리를 쓸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잖아 행동이. 그죠?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 정신에 문제 있는 새끼인가? 2시 7분 신림역 4번 출구에 이렇게 해서 갔나 봐. 골목 초입 건물 앞에서 담배 피고 있던 첫 번째 피해자에게 접근해가지고 갑자기 공격을 합니다. 칼을 2개를 훔쳤는데 이 새끼가 하나는 택시에 두고 내렸을 거야. 이 새끼도 그러니까 좀 흥분 상태였나 봐 이미 가면서. 애초에 칼을 훔칠 때부터 피가 끓은 상태. 아예 그냥 결심했다. 주저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찌르겠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자니 이상한 거는 또 금천구에서 저질렀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굳이 택시 타고 신림으로 왔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이유가 자기가 신림 몇 번 와봤는데 여기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거길 골랐던 건데 그러려면 그냥 저녁 시간을 노리는 게 더 맞았을 텐데 여기가 술집 밀집거리고 낮에 지나가 보면은 사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골랐다고 하기에는 그 시간대는 또 생각만큼 있지는 않거든요. 오락가락 해 행동이 다 모순이 돼 있고 그러니까 범인이겠지. 범죄자겠지. 병신 같은 새끼.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했지만 계속 찔리니까 점점 쓰러집니다. 그리고 미동도 없는 순간이 한 번 와요. 힘이 빠져서 그렇겠지. 쇼크가 왔겠지. 충격에 칼에 찔리면서. 근데 마지막으로 목을 한 번 더 찌르고 갑니다. 확인 사살 같은 개념이죠. 그리고 골목으로 이동하고 3분 동안 지나가면서 30대처럼 보이는 자기 또래처럼 보이는 남자 3명 얼굴과 목을 노렸습니다. 근데 3명 다 다행히 살았어요. 1명이 사망했고 처음 찌른 그 사람이 이제 사망한 거죠. 그리고 공격을 멈추고 주변을 배회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자 2시 20분경 13분 만에 잡힙니다. 아무 저항 없이 흉기를 버리고 체포됐다. 아무 저항이 없다고 했지만 경찰 보면서 좀 막 이렇게 실실 쪼개고 막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겁니다. 난 이게 문제라고 봐. 출동한 경찰이 8, 9분간 설득을 했다는데 난 솔직히 이해 안 갑니다.
이미 사람 쑤셨고 지손에 피 칠갑 돼 있고 감정 자체가 이 새끼가 뒤늦게 나중에 뭐 반성한다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순간에 아무렇지도 않아 했다니까. 우리에서 탈출한 맹수 같았다니까. 뭘 설득을 해. 그냥 바로 갈겼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이게 법이 경찰한테 권한이 너무 없어요. 이런 경우에. 물론 경찰이 권한이 너무 많으면은 미국처럼 인종차별적으로 막 흑인 과도하게 때려서 막 죽이고 막 이런 경우도 생기는 거지만 씨발 이거 쐈어도 되는 거 아니냐? 체포 순간에 범인이 공격 의사가 없어 보였기 때문인 거야? 이렇게 하다가 경찰한테 달려들면 그때 경찰 다치는 건 또 어떡할 거야? 가스총이라도 갈긴 뒤에 수갑을 채우는 게 맞지 않아? 경찰이 살인범 앞에서 설득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난 좀 이해가 안 가. 저도 막 사형무새 같은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이 경우는 좀 확실하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말로 같이 가시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동선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신림역 4번 출구고 여길 거야. 지금 상가들 노출이 좀 돼가지고 제가 한 10년 전 사진으로 볼게요. 10년 전 로드뷰로. 네, 이쪽으로 가면 이제 4번 출구 있고요. 한 두 블럭 떨어져서 여기에요. 여기. 여기입니다. 이 자리에요. 예, 이 자리에요. 예, 10년 전이고 이 자리에요. 첫 번째 피해자 자리가. 여긴데 이 CCTV는 이 유플러스는 아직도 있는데 여기서 찍힌 카메라더라고 각도가. 이 유플러스 측에서 공개를 한 건가? 이게 사건 일어나고 얼마 안 돼서 1시간 만에 영상이 떴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유플러스에서 공개한 거밖에 안 되잖아. 이거 공개해도 되는 거야? 경찰에 제출하면 경찰이 공개하든가 뭐 그렇게 갔어야 되는 건데 이제 경찰은 사건 수사하는 거지. 막 잡은 거잖아 범인을. 근데 영상부터 까겠냐고. 유플러스 측에서 깐 게 아닐까? 이거 직원도 아마 그래서 잡힌 걸로 구속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 짓이거든. 왜 그런 거야? 동선을 좀 보자면은 여기서 이제 시작이죠. 그래서 꽤 갑니다. 네, 이렇게 가요. 쭉 가요. 쭉 가요. 쭉 지나가서 여기가 이제 순대타운 있는 곳인데 예, 여기서 두 번째, 세 번째 공격이 생겨요. 이 거리에서. 그리고 한 블럭 더 가면은 여긴데 갈림길이거든요. 선택을 할 거 아니야 여기서 자기가. 이쪽으로 들어가냐 이쪽으로 가냐인데 일로 가지 않았어요. 여기가 가봐야 다 그거야. 술집 밀집 지역이고 골목에 골목. 여기 지금 로드뷰가 가진다. 다 골목이에요 골목. 그리고 이게 낮 2시면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예 그냥 한산하다고는 말 못하는데 다 영업하고 몇몇 이렇게 있어.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담배 피우는 사람도 있고. 근데 여기 안 갔거든. 그리고 반대쪽 이쪽을 골랐거든요. 여기는 그 도림천이라고 하천 있는 곳인데 저기는 이 사람 범행 취지에 맞는 그 30대 자기 또래의 남자들이 없어요 많이. 그러고 싶었으면 아예 이 길로 가는 게 맞았거든요. 근데 아예 그냥 자기 범행 취지와 상관없는 방향으로 갔다니까. 얘가 여기 몇 번 가봤대잖아. 이렇게 갑니다. 쭉 가요. 모텔 하나 나오거든요. 네, 여기 네 번째 범행이 일어나요. 여기 모텔에서. 여기를 얘가 도로를 이렇게 오다가 여기 들어가. 여기도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공격을 한 번 하고 그리고 이렇게 빠져나오거든. 그래서 여기서도 갈림길이잖아. 이 위로 가지 않아. 위로 가면 이제 큰 도로 나오거든요. 일로 가. 일로 들어간다고. 가서 앉아있다가 잡혔잖아. 그 사진은 다 봤을 텐데 그 자리가 여기예요. 이 자리. 이게 동선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13분 정도 범행 동선인데 이건데 뭐 실실 쪼개고 있었다고. 이제 신상 공개 돼가지고 이거 얼굴 봐도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아무튼 공개는 됐는데 앉아있는 사진이 다 모자이크가 돼 있네. 이렇게 있었는데 이때 뭐 막 웃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개도라이 같은 게. 체포 장면을 시민이 촬영한 영상이 또 있는데 칼을 내려놓으라는 경찰 요구에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짜증을 내면서 그냥 족같아서 여태까지 잘못 살았는데 열심히 살라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냥 족같아서 죽였다. 이게 녹화됐다. 가장 심하게 공격당한 첫 번째 피해자는 사망했고요. 병원으로 이송된 다른 부상자 3명 중 하나는 중상으로 위태로웠지만 살았어요. 다행히. 부상자 중 1명은 퇴원하고 통원치료, 나머지 2명은 입원 중이다. 그런 상태입니다. 예, 당연히 현행범이잖아. 현장에서 잡혔잖아. 구속됐고요. 조선의 주요 주거지. 이름이 조선이에요. 씨발 이름을 이렇게 짓냐. 주거지 두 곳의 압수수색이라는 게 자기 살던 인천집 그리고 할머니 집인가 봐. 휴대전화 분석 들어갔고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한다는데 사이코패스는 아닐 것 같아. 이런 애들은. 신림역을 고른 이유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려고 몇 번 온 적이 있다. 그래서 정했다. 그리고 이 새끼가 웃긴 게 쥐가 펜타닐 복용했다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
근데 진술을 또 바꿉니다. 그래서 이 마약에 대한 이야기가 기사가 또 막 나왔었는데 바로 이제 또 정정 기사 나왔어요. 이거 개소리 한 거다. 관종인가? 씨발 왜 그랬지? 근데 얘가 일단 한 말이 마약 같은 게 워낙에 또 예민한 상황이니까 진술을 번복했지만 그래도 말을 뱉었으니까 음성이 나왔는데도 더 자세한 검사 해봐야 된다. 이 새끼 말 못 믿는다는 거지. 사이코패스 검사는 뭐 형식이겠죠? 형식적으로 하는 거겠죠? 진짜로 의심된다기보다는 범죄자 연구의 자료로도 쓰려면은 과정이겠죠. 아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얼굴과 목만 노렸어요. 아예 그냥 살해할 의도였다. 그리고 이 살해 의도는 칼을 애초에 훔칠 때부터 있었다. 도망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했어요. 유치장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상공개정보심의위원회 공개 결정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 조선, 나이 33 다 나온 겁니다. 내용은 뭐 딱히 없어요. 이 사건이 뭐 얼마 안 된 거라서 이 조선에 대한 새끼를 좀 알아보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원래 이 범죄자 관상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유튜브에 뭐 이렇게 범인 얼굴 공개되면은 관상을 보니 뭐 살인범이네요. 막 이 소리 하는데 딱 보면 알겠대. 자기는 진작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대. 눈빛이 뭔가 예사롭지 않았대. 그럼 C8 진작에 지들이 좀 미연에 좀 방지 좀 하지. 사건 다 터지고 나면은 그 소리 하는 거나 좀 이해 안 가거든. 보니까 좀 생긴 게 애새끼 티벳여우 같은 게 뭔가 자격지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 애가 33살. 이 만으로 33살인가요? 90년생이면. 출신지는 대림동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조선이다 보니까 처음에 조선족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 심지어 대림동이기도 하니까. 키가 작아요. 애가 168이에요. 168. 가족은 부모가 있네. 근데 별 교류가 없다. 할머니가 그나마 좀 자기 받아주는 사람이었나 보네. 대림중학교 나왔고요. 소년원도 간 적이 있어요. 얘가 처음에 뭐 전과 17범이다 막 이렇게 있었는데 왜 그렇게 보도가 나갔냐면 얘가 전과는 사실 3개야. 소년 처분 받은 게 14번인가 그래요. 그걸 대충 그냥 17범이라고 기사를 냈던 것 같아. 좀 제대로 확인 좀 하고 하지. 무직자입니다 이 새끼. 예전에 일도 많이 했어요. 근데 사건 당시에 무직이었어요. 일정한 직업 없이 뭐 배달하고 건설 현장 가고 근데도 이 돈을 다 술 도박으로 뭐 썼다는데 온라인 도박이었대. 돈 쓴 게 주로. 사행성 오락실 사업을 한 적도 있고 연예인 라이브 방송 플랫폼 사업도 한 적이 있다는데 뭔 소리지 씨발. 조선은 한국 출생 한국 국적이다. 가족도 외국 국적 없다. 이거 좀 약간 대림동 눈치 본 것 같기도 해요. 이런 걸 굉장히 확실하게 못 박으려고 하는 게 부모랑은 왜 사이가 안 좋은 걸까? 뭐 이런 것도 아직은 뭐 열흘도 안 돼가지고 자세한 정보는 아직 없어요. 급소 방법을 검색했다네. 그리고 이제 핸드폰 부신 거야? 병신이 그럴 거면 애초에 도망을 갔어야지. 왜 앉아있다 잡혀? 멍청한 지도 지를 설명할 수 없는 짓들만 한 거예요 이거. 자, 흉기상해를 포함한 전과가 이미 3번이 있어요 얘는. 그리고 소년부 송치 전력이 14번. 20년 전이면은 13살이잖아. 13살인데 1년 7개월 소년원 생활을 한 적이 있어. 신림동의 한 술집에서 13년 전에 시비가 붙어가지고 한 손님을 소주병으로 때립니다. 이 새끼 신림동을 많이 온 이유가 대림동에서 살았다가 놀 데가 없잖아. 거기 다 중국 간판이고 거기도 뭐 술집 있지만 대림동 안 사는 사람들은 기피하는 게 좀 있으니까 가까운 술집 많은 신림동에서 친구들 만나다 보니까 여기가 익숙했던 것 같아. 뭐 여기서 또 술 처먹다가 시비 붙었네요. 손님을 소주병으로 쳐가지고 뇌진탕 입혔고 종업원에게도 이 깨진 소주병을 또 휘둘러서 다쳤고 이 사람이 다른 종업원의 배를 맥주잔으로 때렸다. 이 새끼는 미친 새끼가 아니 키도 존만한 새끼가 얘가 보니까 좀 약간 자기 인생에 대한 자신감이 좀 약간 없어 보이거든요. 생긴 거 봐. 억울하게 생겼잖아. 그거를 감추기 위해 공격성을 자꾸 드러내는 건가? 이게 가정교육도 좀 안 된 것 같아요. 부모랑 안 친한 거 보니까. 소년원 가는 동안 부모들이 뭐해서 좁혀야지. 이 부모 문제입니다. 이것도 다 씨발. 사회복무요원이었네요. 집행유예 2년 전과 때문에 교도소에 간 시간이 군대 기간보다 넘어가면은 입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왜냐면은 집단 생활에서 또 문제를 일으킬지도 모르니까. 그러면은 뭐 사회복무요원 이렇게 빠지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새끼가 그런 거였나 봐. 그리고 자기 페이스북에다가도 힘든 공익의 마무리라는 글을 쓴 적이 있대. 이 새끼 웃긴 새끼네. 힘들었구나 병신. 지 때문에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 텐데. 2010년 10월에도 영동포구에서 고의로 교통법규 위반 차를 들이받아서 보험 사기를 벌였어. 150만 원의 약식 명령 받았고 2020년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50만 원 약식. 이 새끼가 학습이 안 되는 새끼가 한 번 저질러서 붙잡혀봤으면은 방식을 좀 수정하든가 머리를 더 쓰던가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똑같이 합니다. 멍청한 새끼가. 학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때리고도 경찰서 갔다 오고 막 그랬는데도 또 그런 거지. 할머니 집은 왜 갔을까? 자기 마지막으로 할머니 한번 본 건가? 약간 무슨 씨발 전쟁터 나가는 지가 망상이 있네. 망상. 전쟁터 나가는 용사 마냥 마지막으로 자기를 아껴준 할머니 한번 보고 나름치 속으로 뜨거운 작별 처하고 그리고 한 게 마트 가서 칼 훔치고 택시 타는 거. 택시비를 또 안 냈어요. 2번 다. 예전에 친구들과 술 마시러 몇 번 온 적이 있다. 사람 많은 곳이라는 걸 알았다.
사람 많은 데를 가고 싶으면은 이 시간대에 신림역으로 안 걸을 것 같아요. 신림동 사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얘는 활동 범위가 좀 좁은 편이고 자기가 아는 지역 중에 제일 많은 거겠지. 강남, 청담 이런 데 갈 자신 없었을 것 같아. 왜냐면은 이 새끼 지가 찐따인 걸 알아. 얘가 자기 객관화는 좀 돼 있는 새끼거든요. 지 생긴 게 비록 티벳 여우 같고 키도 씨발 땅딸보에다가 뭐 부모 잘못 만났다고 생각하고 지 인생 꼬였고 존망했고 페이스북을 한 걸 봐도 SNS 중독에 걸려가지고 잘 살고 자기 자랑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서 씨발 부럽다 막 이 생각하면서 좀 자격지심이 있었을 것 같아. 여기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나는 불행하게 사니까 남들도 불행하게 싶었다. 이게 뭔 초딩 같은 마인드냐? 아니 솔직히 초딩도 이렇게 생각 안 해. 지가 불행하면은 이겨낼 노력을 해야지. 씨발 뭐 불법 오락실 사업하고 이지랄 안 합니다. 너보다 힘든 사람들 훨씬 많아. 너 만날 할머니조차 없는 애들도 훨씬 많아. 병신 같은 소리야. 이게 SNS의 단점인 것 같아요. SNS를 얘가 하루 종일 들여다보면서 막 이쁜 여자 사진들 보면서 막 와 나도 저런 여자 만나고 싶고 차 자랑하는 거 보면서 나도 저런 막 벤츠 아우디 끌고 싶고 헬창들 보면서 나도 씨발 근육 만들고 좀 막 이렇게 막 상탈하고 사진 찍고 싶고 그러면서 여자들 DM 받고 싶고 막 이러고 싶었을 텐데 현실은 뭐야? 현실은 티벳 여우. 그러니까 이 괴리감에 자격지심, 열등감 이런 것들이 그득그득 했을 것 같아. 여기 나오잖아 그 이유가. 오랫동안 나보다 조건이 나은 또래 남성들에게 열등감을 느껴왔다. 그래서 얘가 존나 특이한 거예요. 원래 묻지마 검행 이런 거에서 남자를 공격한 사례가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요. 여자를 보통 노리지. 자기가 확실히 공격할 수 있는. 제압당하면 자기가 계획이 실패되니까 그나마 좀 노리기 쉬운. 여자들을 많이 공격해. 그래서 이걸 또 뭐 여혐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이길만 한 사람들. 왜냐면 이런 애들이 체격도 작잖아. 168짜리가 웬만한 남자랑 붙었다가 쥐가 당할 수도 있잖아. 남자들에게 열등감을 느꼈대잖아. 이런 경우는 보통 여자를 노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나가는 여자 관심 없거든요. 보면은 남자만 공격했어요. 사건 당일에도 할머니한테 왜 일을 하지 않냐며 꾸짖음 당했다. 이때 할머니가 좀 다른 얘기를 했다면은 이 일이 없었을까? 자기 입장에서는 그래도 마지막으로 할머니 한번 본 건데 할머니조차가 너 왜 일을 그렇게 안 하고 너 뭐가 되려고 그려?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또 나는 결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였을까? 뭐 진술 공개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아직 모르겠네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감옥에 아예 들어가가지고 교도소. 그때 이제 뭐 범죄 심리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이수정 교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면회 가거든요. 대화하려고. 그때 이제 과거 얘기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고. 나중에 이런 좀 그동안의 비화 이런 게 좀 밝혀질 것 같기도 한데 아직은 그냥 뭐 표면적인 이야기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칼부림 난동전에 핸드폰 초기화하고 컴퓨터 파손, 증거인멸, 아이폰 XS 휴대폰을 초기화했다. 포렌식 결과 사건과 관련된 검색 기록, 통화 기록, 메시지 사진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포렌식 이후에 아무것도 안 만졌다는 것 자체가 한 하루 정도를 핸드폰을 전혀 안 썼다는 얘기잖아. 하루 동안 뭘 했을까? 할머니의 집 가기 전에 방구석에서 뭐 했을까요? 자, 물어봤지. 너 왜 이런 짓 했냐? 핸드폰은 왜 초기화하고 왜 그랬니? 살인반복 검색하고 발각되면 안 되니까 초기화했다. 아니 그러면은 왜 거기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잡혔냐는 거야. 내 말은. 자택에서 쓰던 데스크탑 PC도 망치로 부쉈다. 이게 존나 분조장인 게 뭘 부셔 그냥 하드를 떼든가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그냥 망치로 이렇게 부시면은 씨발 안에 있는 부품 거의 멀쩡하지 않냐? 그냥 본체만 찌그러지는 거 아니야. 미친 새끼가 그냥 뭐 CPU를 빼든가 뭐 하드를 빼가지고 숨기든가 뭐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이걸 부순 거 자체가 너무 유아기적 발상이라는 거예요. 멍청한 새끼 진짜.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들어갔대. 포렌식이 들어갈 필요도 없어. 그냥 하드만 빼면 돼. 다른 데다 끼면 돼. 계획범죄를 그래서 한 걸로 판단했다. 지금 뭐 딱히 할 말은 없어요. 내가 사건을 당장 하지 않는 이유도 이거야. 딱히 말할 수 있는 게 없어. 뭐는 잡혔고 치료해서 다 퇴원 무사히 했으면 좋겠고 이 새끼 신상 공개됐고 무기징역 뭐 거의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런 김현정의 뉴스쇼 뭐 이런 데 나오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골들이 있거든요.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뭐 이런 분들 나오죠. 뭐 얘기하면은 사실 이분들도 뭐 공부 많이 하신 분이고 뭐 전문가긴 하지만 딱히 할 말 없습니다. 굳이 우리 생각 그냥 그대로인 것 같고 단 자격이 있는 사람이 말하다 보니까 그 발언이 좀 더 공감대 형성에 좋죠. 내가 이 새끼 그냥 사이코패스고 자격지심에 뭐 열등감 표출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그게 크게 이렇게 신뢰감 안 들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말하면은 기정사실화 되죠. 홍콩 쇼핑몰 묻지마 살인 사건의 모방일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뭐 물어봐야 할 거고. 영상이 퍼졌어요, 문제가. 유튜브에는 다 잘리고 아마 SNS도 트위터에는 퍼집니다. 뭐 굳이 찾아보지 마세요. 정신건강에 안 좋으니까. 봐서 뭐합니까? 근데 이미 트위터에서는 이거 막을 수가 없고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데는 다 잘려요. 게시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영상이 굉장히 정확하게 찍혔거든요. 건물 반대편에 통신사 대리점일 거야. 거기서
아마 바로 퍼뜨렸던 것 같은데 최초 영상 유포자 입건됐네요. 그 대리점 직원입니다. 영상 삭제 요청했고 근데 이거 다 막지는 못해. 여기에서 이제 또 파생되는 사건이 있어요. DC 인사이드 신림역 살인 예고 사건. 이거 뭐 27살 남자가 여자 20명 죽이겠다 막 이지랄 한 거 아니야? 이 새끼 잡혔어. 쿠팡에서 사시미 칼을 주문했네요. 와, 개미친 새끼네. 근데 이거 경찰 조사 들어갔다고 하니까 기사 보고 주문 취소했죠? 뭐야 씨발 새끼들. 쿠팡 아저씨만 힘들게. 비응신 새끼들 진짜. 이 새끼 애초에 그럴 생각 없고 DC 인사이드가 가끔씩 이렇게 존나 좀 선 넘는 장난을 쳐요. 관심 끌으려고. 그런 거죠, 왜. 이 새끼에게는 뭐, 모르는 거지만 당사자에게 물어봐야겠고, 아니라고 얘기하겠지만, 이런 경우에 애초에 사람 죽일 생각 없었어요. 개찐따 새끼들이야. 얘네들 밖에도 잘 못 나가. 사회성 없어갖고. 인터넷에서만 씨발 여포처럼 구는 거지. 피의자 자수. 해당 피의자는 신고해서 자수했다. 개 후달렸나, 이거는 뭐야? 그 사건이야? 얘가 자수를 한 거라고 이게? 이거죠 이 사건이. 신림역에서 여자 20명 죽일 것. 병신 같은 새끼 진짜. 진짜 애들이 왜 이러냐 진짜 요즘에. 내가 너무 꼰대 같잖아 이렇게 말하니까. 애 새끼들이 왜 그러냐. 광고들은 또 왜 그러냐. 얘가 뭐 자세한 범행 동기가 어딨어요. 그냥 따봉 많이 받으려고 한 거지. 댓글 많이 달리면 뿌듯하고. 그리고 이제 또 DC인데 AKB라고 이제 일본 아이돌이잖아요. AKB48. 또 갤러리가 있나봐. 씹덕들이 이제 신림역 일대에서 여자를 뭐 성폭행 살인하겠다는 글도 올라왔대. 자, 경찰이 이제 이 글도 이제 수색해서 범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순찰을 강화한다. 아니, 씨발놈들이 왜 이런 장난을 치는 거야. DC 인사이드가 좀 문제가 많은 글들이 좀 올라와요. 왜냐면 익명성을 너무 보장해줘. 그래서 유명해진 사이트기도 한데 너무 보장해주다 보니까 별의 별거를 다 올려. 난 심한 것 중에 이것도 있어. 내 새끼가 손에다가 뭐 이렇게 빨간 칠하고 칼 들고 방금 아빠 죽였다. 뭐 이렇게 올린 사진도 본 적이 있거든. 미친놈들인 것 같아 애들이. 이렇게 인터넷 실명제를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데 아니 좀 씨발 인터넷 사용하려면 그 약간 자격시험 봐야 될 것 같아 이제는. 만화 갤러리, 주식 갤러리에도 비슷한 협박글 올라왔다. 그냥 장난치는 겁니다 얘들. DC 인사이드는 참고로 사건이 이만한 게 일어났어요. 더 있어요 더. 이게 좀 대표적인 것만 올린 것 같고 열흘도 안 된 사건이라 뭐 얘에 대해 밝혀진 게 많이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딱히 없거든요. 신상공개가 됐는데 얘는 뭐 좆됐죠. 이름 따라가는 겁니다. 조선처럼 얘도 망했어요. 사이코패스 같아요 여러분 보기에는? 저는 아니에요. 이 새끼 찐따예요.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거 찐따예요. 보통은 사람이 누구나 자격지심이 있잖아. 여러분도 어느 분야에서는 느낄 거라고 생각해. 나도 뭐 없진 않아. 나도 뭐 유명한 BJ들, 나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훨씬 빠르게 채널 커지는 이런 스트리머들 보면은 부럽지. 부럽고 따라해볼까? 라는 생각하면서도 현타 오고 뭐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 근데 그런 걸 좀 버리려고 노력을 할 뿐인 건데 이 새끼는 그걸 버리지 못해가지고 결국 저지른 게 칼 들고 씨발 사람들 찌르면서 뛰어다닌 거죠. 이거 이제 뭐 그것이 알고 싶다나 뭐 궁금한 이야기 Y나 방송이 더 한번 타야 더 이 새끼에 대한 많은 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이 새끼 조선이 그냥 TVN 여우 같은 열등감 덩어리고 페북 중독인 것 같아. SNS 중독이고 남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물론 남들에 비해 뭐가 자기가 가진 게 좀 없을 수도 있어. 그러면은 씨발 최소한 노력이라도 하든가 뭐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 얘 살아온 걸 보면은 뭐 도박하고 뭐 직업을 가지려고 한 적도 딱히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새끼가 한 말이 뭐 열등감 이런 게 네가 병신인 거야 그냥. 그냥 족밥인 거야 솔직히. 그냥 닥치고 씨발 그냥 계속 찐따로 살았으면은 그나마 난데 찐따 소리는 듣겠지만 병신 소리 듣는 거지 이제는. 그러니까 이 새끼가 사실 우리나라의 평범한 남자예요. 사건을 저지르기 전까지의 예를 봤을 때는 평범한 남자예요. 대부분은 연애를 못해서 스트레스가 많고 배는 자꾸 나오고 딱히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대부분이 그래. 누구나 갖는 남자들이 가질 법한 고민들이 있는 애야. 근데 병신이 그러면은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한 다른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그냥 페북에 자꾸 글 싸지르고 막 사진들 보면서 저 새끼들은 씨발 왜 나보다 이렇게 잘 나가지? 딱히 그 사람들이 잘 나간다기보다 그냥 네가 개 씨 핫타치였을 뿐인 거야. 이 새끼도 내가 이런 말을 범죄자한테 많이 하는데 기집애 같은 게 보통 남자들은 자기가 뭔가 모자란 것 같으면은 경쟁을 통해서 올라갈 생각을 하거든요. 본질적으로 남자들이 그래. 애초에 남자는 그런 생물이야. 탄생 비화 자체가 수억 마리가 하나의 난자를 위해 경쟁을 하는 달리기부터 시작하는 애들이야. 애초에 경쟁부터 시작해서 탄생한 게 나야. 남자는 기본적으로 경쟁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그럼 이 새끼가 네가 씨발 핫하치면은 경쟁을 통해 그나마 몇 명이라도 밟고 올라갈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안 하고 그냥 주변에 있는 애들 끄집어내기 바쁜 거 아니야. 남자답지 못한 거야. 족밥이야 그러니까. 근데 그 수단이 씨발 심지어 살인이야?
제 주변 관련 있는 사람들한테 한 것도 아니야. 보통은 무리해서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게 있는데 무리에 있지도 않은 사람들을 공격한 거 아니야. 걔 핫하치 남자인 거지. 하남자 새끼인 거지. 거기에 범행 과정 자체도 앞뒤가 안 맞아. 모순 덩어리고. 생긴 것부터가 모순이야. 제가 뭐 얼굴 비하를 자꾸 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비하된 얼굴 얘기하는 거예요. 티벳 여우 같이 생겼잖아요. 일반 여우가 아니야. 티벳 여우란 말이야. 보통의 여우면은 약간의 간사함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 멍청한 여우예요. 멍청한 여우. 생긴 게 그걸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름이 일단 존나 마음에 안 들어. 조선인 게. 어릴 때 뭐 같이 알바하고 뭐 그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부터도 좀 사람 말수 없고 인간관계 좀 없어 보이고 이상해 보였다고들 하더라고. 어릴 때부터 그냥 병신짓을 해왔던 것 같아. 마인드 자체가 병신, 족밥이야. 이 남자들 세계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얘를. 이런 애들을. 족밥이고 하남자고 자기에 대한 어떤 부족한 면, 불리한 면과 싸우려고 하지도 않았어. 이게 개지바이 같다는 거야. 남 탓하기 바쁘고.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누가 지었을까요? 이름 때문에도 놀림감이 많이 됐을 거야. 그러니까 좀 남자들 사이에서 길을 못 펴는 애가 쌓이다가 터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자세한 거는 범죄심리 전문가들이 면담을 하고 뭐 그 사이코패스 테스트 뭐 그런 것도 해봐야겠지만 그런 거 아니라도 그냥 기본적인 남자 생태계에서의 어떤 생리 그것만 가지고도 좀 설명이 된다고 봐요. 살이 좀 쪘네? 주민등록증이 언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33살이면 그래도 한 20대에 찍었을 거 아니야. 살이 찔 수밖에 없지. 씨발 새끼 돈 생기면 술 처먹고 자빠져가지고 이거 땡기기나 하잖아. 오락실 가서. 살이 당연히 찌지. 이런 애들의 문제가 자기 비하가 있어. 딱 한 면인데 자기 비하가 있고 자기 비하가 있는 거는 뭐 그걸 문제 삼지는 않아. 뭐 고치면 되는 거야. 나아지려는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새끼는 난 이런 새끼니까 더 못난 새끼로 가. 그 결정들이. 병신이. 지가 얼굴에 자신이 없어. 여자들이 나 안 좋아할 것 같아. 그러면 뭐 꾸미든가 뭐 좀 발라보려고도 하든가 머리 좀 기르고 씨발 뭐 어떻게 좀 파마라도 하든가 뭐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머리를 더 이렇게 자른다니까 이 씨발 여자들이 좋아하겠냐고. 점점 안 좋아지는 스타일로 점점 간다니까. 자기를 점점 포기해. 붙잡아야 되는데 왜 그런지 알아? 족밥이라 그래. 성격이 씨발 좀 뭐랄까 음침한 것 같아. 어릴 때 좀 외로웠을 것 같기도 해요. 사건 저지르기 전까지의 생활을 보면은 편하게 어울릴 수 있는 친구가 딱히 없었을 것 같아. 고민 얘기할 때도 없고. 근데 씨발 대한민국 남자는 고민을 이야기할 곳이 딱히 없어. 대한민국 남자 중에 고민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어딨냐고. 없다고. 남자들끼리도 서로 고민 있는 거 알지만 말 먼저 안 해. 족밥처럼 보일까봐 안 한다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 큰일 아니면 부모님한테도 얘기 잘 안 해요. 여자친구한테 잘 말 안 해. 여자친구가 나를 약하게 보는 게 싫어서 말 안 한다고. 원래 대한민국 남자들은 보통 그래. 너 이 새끼도 마찬가지고. 근데 씨발 그거를 하나 못 버텨내가지고 주접 싸는 게 맞냐고. 오히려 더 그런 거를 감추고 싶어서 막 술집 가서 막 병 갖고 사람 후려치고 그런 게 맞냐고. 이 새끼는 진작에 좀 강한 남자한테 한번 마주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술집에서 병 깨고 막 지랄할 때 이때 씨발 진짜 좀 강한 남자 만나서 터졌었어야 돼. 2010년에. 그래가지고 강한 남자는 이런 걸 좀 알고 지 폭력성이 안 통할 수도 있고 이게 겸손하지 못했던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이런 거 아닐까요? 내가 족밥인 걸 감추기 위해 공격성을 드러냈어. 어릴 때부터. 근데 그게 먹히는 거야. 그러니까 씨발 이게 습관이 된 거지. 내가 족밥인 걸 감추기 위해 공격성을 첨가했어. 그럼 나는 이때부터 강한 남자.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요. 어릴 때부터 좀 터졌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어릴 때는 남자들 사회가 깡 싸움이거든요. 뭐, 야, 그래봐야 20살도 안 된 애들인데 서로 겁나지. 거기서 먼저 깡이 센 애가 그냥 일진이거든요, 사실. 근데 얘는 그거를 어쩌다가 빨리 깨달은 거야. 남자들 사회에서의 그 생태계를. 근데 그 수단이 이제 폭력이었던 거죠. 사람 때리면은 내가 이긴다, 이거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성인 사회에서는 씨발 하등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죽인 거 아닐까? 살인을 결심한 거 아닐까? 폭행으로는 더 이상 자기의 족밥이 안 감춰져. 더 강한 나를 보여주고 싶었나? 뭐를 생각해도 그냥 개새끼네요. 약간 키에 대한 컴플렉스도 좀 있다고 하지 않아? 어떻게 보니까 약간 좀 씨발 살찐 뉴트리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키 168인 남자 많아. 165도 안 돼서 막 키에 대해 막 진짜 민감해하는 애들도 많다고. 168 가지고 뭘 스트레스를 받고 부모 잘못 만나고 뭐 네 잘못은 당연히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맞서 싸울 생각 자체를 안 해본 애 같아. 그걸 좀 누가 알려줬어야 돼 사실. 맞서 싸울. 왜냐면 이게 아빠한테 좀 배우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빠가 가르쳐주진 않아. 근데 아빠의 생활을 봤을 때 남자란 인내하고 웬만한 거에 불평 토로 안 하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래도 책임져 보려고 하는 자세 이런 걸 그냥
아빠를 보면서 그냥 알게 되거든. 보면서 배우는 게 있거든.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기도 해. 아빠랑 떨어져 살았던 것 같기도 하고, 해외의 범죄 사건 자료를 보면은 아빠 없이 큰 애들이 공격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더라고. 아빠에게서 좀 힘의 논리를 좀 배워야 돼. 그러니까 겸손함을 배워야 돼. 아빠를 보면서. 나보다 강한 남자 앞에서 나는 씨발 족도 아니구나. 싸움 좀 한다고 친구들 사이에서 깝죽거리면 안 되는구나. 임자를 언젠가 만날 수가 있는 거구나. 세상에는 강자가 많구나. 이걸 좀 어릴 때부터 알아야 되는데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기도 해. 이런 거 보면. 과거가 궁금하다 많이. 이거는 좀 그알이나 그런 거 봐야겠죠. 정리하자면은 티벳 여우를 닮은 하남자고 자기 처지에 비관을 많이 한 거야 이 새끼가. 근데 그거를 극복해보려는 시도 자체를 딱히 안 해본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도피구가 SNS인 거지. SNS 보면서 그냥 뭐 남들 부러워만 하면서 부러워할수록 자기는 더 병신 같잖아 스스로가. 그래서 또래 남자들을 죽였잖아요. 30대처럼 지는 애, 30대로 보이는 또래 남자. 아예 그냥 좀 약간 이성관계 같은 거는 포기하고 살았나 봐. 좀 뭔가 메타인지가 됐나 봐. 원래 이런 애들 여자 먼저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나마 지는 애 만만한. 근데 남자만 공격한 거 굉장히 희귀한 사례인 것 같긴 해. 이 조선을 우리가 올해 이 새끼들 이름이 좀 저주를 받았다. 이거 이름을 까먹을 수가 없다 야. 그지? 이름을 까먹을 수가 없네. 얘는 아마 평생 이 사건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사람들이. 얘한테 고마울 건 딱 하나네요. 이름이 특이하다는 거. 티벳 여우라는 거. 티벳 여우 프레임은 이제 제가 씌워주기 때문에 얼굴도 기억이 잘 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 뭐 신상 공개되고 성범죄자는 뭐 지역 사이트에도 뭐 공개가 되고 있지만 그 얼굴을 잘 모릅니다 다들. 말로만 뭐 공개해라 막 이러지. 사람들이 좀 감정적인 뭐 반응이겠죠. 그런 것도 이해는 하는데 감정적이기만 한 경우들이 너무 많아.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열등감에 빠져서 하남자의 길을 가게 된 거죠. 남자답지 못한 결정만 해왔을 것 같아 왠지 어릴 때부터. 그것도 지가 알겠지. 지가 남자답지 못한 행동만 하고 있다는 거를. 근데 반대로 하자니 방법도 모르고 하고 싶지는 않았을 거야 사실. 왜? 이게 편하거든. 해왔던 게 편하거든. 그러니까 점점 자학하고 나 못난 새끼라는 생각만 자꾸 하고 안 그렇게 사는 애들 부럽고 뭔가 좀 띠껍고 그 결과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칼부림. 어느 날 갑자기 눈 떴는데 나 오늘 칼부림하러 가야지라는 선택은 안 해. 그동안 굉장히 많이 이 스트레스를 받아왔을 거예요. 내가 이런 하찮은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남이랑 비교를 많이 해왔을 거야. 근데 비교도 자기 주변이나 뭐 이런 어떤 자기랑 비슷한 사람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고 애초에 다르게 태어난 사람들하고 자기를 비교를 해왔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왜 나는 저렇게 되지 못하지? 라는 생각을 해왔고 그러다가 에이 씨발 몰라 막 이런 얘기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